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이거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 이겨가던 전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는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수십 년간의 기나긴 전쟁을 멈추고 평화 협상을 하기로 한 거죠. 6.1 전쟁 때 뺏겼던 시나이 반도를 주기로 하고,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는 차차 논의한다. 그래서 부실한 결론이긴 하지만 그거를 깨고 적과 손을 잡은 거죠. 군사 퍼레이드 중이거든요. 어? 누가 내려와? 어? 뭐야? 81년에 바로 이 행사장에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 사열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앉아 있고 내외 기빈 앉아 있는데 사열하고 있던 그 군인들이 나와서 튀어나와가지고 총을 쏜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국가를 선포한 이후에 수십 년에 걸쳐서 4번의 전쟁을 하고 결국에는 처음으로 평화를 가져왔던 대통령은 이렇게 비극으로 삶을 끝내요. 그러니까 이란이 79년 이전에는 세속 왕정이었어요. 그래서 근대화를 하기 때문에 친미 국가였고 세속 왕정이었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나라. 이란의 혁명의 구호는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억압받는 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해방. 이란이 이스라엘을 적대하면서 중동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고조가 됐고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는 두 나라 문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동 여러 국가, 미국, 소련, 영국 여러 국가들이 계속 얽혀 있으니까 늪으로 빠지는 거죠. 그럼 팔레스타인이라면 어떻게 대항하시겠어요? 그냥 깎아갈까 아무 생각도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테러로 맞섰습니다. 말 그대로. PLO라는 걸 만들어졌는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64년에 생겼는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만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 저항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데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아시죠? 결정적인 사건. 미넨 올림픽 테러. September 72, Munich, West Germany. Black September stunned the world by gaining entrance to the Israeli pavilion at the Olympic Village, capturing 9 members of Israel's Olympic team.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를 해서 이스라엘 선수를 급습해가지고 사건을 벌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미넨 올림픽 테러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항공기 납치하고 군사시설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들은 레바논의 자리를 잡고 군사력을 점차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없애기 위해서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침공을 하는데요. 이때 수도 베이루트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융단 폭격으로 아주 크게 파괴됐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의도대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레바논에서 쫓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무고한 양민들이 엄청 죽어요.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제 끝까지 갔겠네 이제. 참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1987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전 민중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예, 그걸 인티파다라고 그래요. 새로운 전법이에요. 무기를 쓰지 않고 저항을 해요. 이 저항 운동이 무려 6년이 갑니다. 인티파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대규모 민중 봉기를 계기로 새로운 조직이 생겨납니다. 하마스라는 조직인데요. 하마스가 여기서 나오는 네, 한 번 들어보셨죠? 가자 지구에 그렇죠. 특히 있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한 자리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본인들의 신을 네. 위해 자신들의 믿음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뇌관은 소련에서 터집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대규모로 입국한 거죠. 그 수가 무려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사람이 늘어나면 뭐가 필요하죠? 땅과 그렇죠. 물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죠. 정착촌을 어디다 짓겠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땅에 짓겠죠.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점점 더 살 곳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있는 그 지역에 땅이 있으면 거기 공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악재들이 겹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상을 시작합니다. 어디서? 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합니다. 몰래. 협정. 네, 결국에는 아주 긴 협상, 무려 8개월에 걸친 긴 협상 끝에 양측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피에로가 평화 선언을 합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팔레스타인 측은 테러와 폭력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한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영토를 합법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평화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스라엘은 그 반대급부로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평화와 땅을 맞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슬로 협정 이후 2018년까지 서한 지구에는 유대인이 차지하는 정착촌, 그 정착촌 주민이 4배나 늘어나요. 정착촌에 사는 주민이 4배.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오슬로 협정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불만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쪽에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다 좋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불만이 큰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파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파 사람들의 눈에 누가 가시겠습니까? 평화협정을 이끈 라빈 총리가 눈에 가시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극우파 청년의 총에 라빈 총리가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처럼요. 배신자의 꼬리표가 붙은 거죠. 더군다나 반대판에 서 있던 정치인 네타냐후 총리는 오슬로 협정은 무효다. 완전 강경파. 네, 강경파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한 발짝 간 듯 했지만 다시 여러 발짝 뒤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진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빈 총리의 빈자리들이 어떻게 메꿔지냐면 이제 강경파 총리들로 메꿔져요. 당시 이제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정치인 아리엘 샤론, 원래 이제 군 출신이고요. 2000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는 게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산이 있는 그 성전산 외에는 무슬림들의 중요한 종교적인 상징인 황금 바이돔 사원과 아크사 모스크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구구파 정치인이 거기를 간다라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엘 샤론이 무장 경찰 호위병을 데리고 올라가죠, 성전산에.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으면 이 성전산은 이스라엘 거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너무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여기로 오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 던지고 항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리엘 샤론은 이때 이 돌을 던지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사살. 발포하라. 발포. 예, 발포하라. 그래서 발포를 해서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3명이 즉사했어요. 그리고 200명의 총상을 입었고 말 그대로 불에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그냥 돌 던졌을 뿐인데. 네. 이스라엘 입장도 있고 팔레스타인 입장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저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2000년부터 약 3년간 무려 100건입니다. 자살폭탄 테러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요. 시내 식당, 카페, 슈퍼마켓, 버스,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편하게 즐기는 공간에 아주 다 위험한 공간이 되고 2차 인티파다 기간 동안 무려 1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자살폭탄 테러.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렇게 전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아리엘 샤론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강경하게 테러 진압에 나서요. 엄청나게 강경하게 진압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또 진압을 하면 팔레스타인이 또 가만 안 있습니다. 또 같이 또 테러를 해요. 예. 저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른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벌였다면 아이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소년들을 잡아가요. 저걸 이송하는 군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네. 너무 애기들인데. 애기들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을 만든 거죠. 아 진짜 이제 감옥을 설치했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장병 안에 계속해서 몰리고 있죠. 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촌을 넓혀 나가고 있죠.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은 장벽을 세우지 못한 가자지구 바다까지 바다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굴을 파고
땅굴을 파면 또 발견하면 이스라엘은 파괴를 하고 계속 이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다 보니까 2006년부터 가자 지구에서는 하마스가 압도적으로 집권을 하고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간 감정이 극적으로 치달아가던 2014년에는 결국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전쟁을 벌이거든요. 전쟁의 발단은 두 나라 간의 참혹한 보복극에서 시작합니다. 2014년 6월 이스라엘 10대 소년 3명이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강경파는 당연히 이거를 하마스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보복을 다짐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17살 된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 강경파에 납치돼서 불에 탄 주검으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는 거죠. 아이들을 잃은 양측이죠. 서로 지금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증오의 기폭제가 됐고요. 양측은 모두 피해 복수를 다짐합니다. 열흘 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부에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6만 명의 지상군을 투입하고요. 전면전을 벌였고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전쟁 영화 같은데. 계속적인 비극이죠. 그러니까 무려 50일 동안 이 싸움이 이어졌고요. 2017년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하죠. My announcement today marks the beginning of a new approach to conflict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In 1995, Congress adopted the Jerusalem Embassy Act, urging the federal government to relocate the American embassy to Jerusalem and to recognize that that city, and so importantly, is Israel's capital.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공인하고 미국 대상화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했고 뭐 세계를 발칵 뒤집어놨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말씀드렸듯이 분리객체, 분리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폭탄 발언은 당연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에 피바람을 몰아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포를 쐈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가만 안 있죠. 공군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공격을 하니까 가자 지구 중심부를 폭격을 하니까 이 과정에서 민간인도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격분한 팔레스타인 주민들 수만 명이 가자 지구 분리장벽 앞에서 거센 시위를 벌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은 시위대를 향해서 또 총을 쏘고요. 이날 하루 동안에만 팔레스타인 주민 60여 명이 죽고 2,70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요. 이 트럼프가 내놓은 새로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하에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했죠.